안녕하세요. 닥터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장비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체외 충격파 기기죠. 라페라라고 EBD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프팅 레이저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하는데 타이트닝을 강하게 시켜줘서 얼굴에 리프팅을 시키는 효과를 내는 이 장비 구분에 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먼저 자 그러면은 일단은 뭐가 있죠, 원장님? 하이프가 있죠. 하이프. 하이프의 상품명 말씀하셔도 되니까 우리들이 쓰는 거라서 쭉 한번 뭐뭐 있는지 좀 나열해 주시죠. 하이프는 이제 전통적으로 오리지널리티를 강조하는 울세라. 뭐 하이엔드죠, 뭐 그렇죠. 솔직히. 여전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국산 장비들도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수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슈링크, 또 해외 수출용으로는 울트라 포머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쌍두마차인 더블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리프테라나 더블로도 뭐 V로로 이제 또 RF랑 같이 해서 업그레이드돼서 다 뭐 슈링크 유니버스, 뭐 리프테라2 그래서 뭐 국내 하이프 장비들이 많고 가정용으로 이렇게 도트 하나씩 나오는 포터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프 있고 그다음 정재현 원장님 또 어떤 RF 계열 있죠. 있죠? RF 있죠. RF는 여러 개가 있는데 일단 모노폴라 RF 한번 그렇죠. 뭐 써마지도 있고 그쵸? 하이엔드 써마지고 덴서티도 있고 요새 전쟁이죠. 올리지오도 있고 그다음에 쿨페이지도 있고 모노폴라 있고 바이폴라, 유니폴라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악센트 프라임, 튠페이스가 있고 인모드가 있고 그렇게 해서 RF 계열도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요새 새롭게 뜨는 3파장 레이저, 다이오드 레이저 있죠. 티타늄 선두주자고 그 다음에 엔코어 3D 있고 그 외 장비들도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 뭐 이쪽 계열은 티타늄이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가 EBD 장비 계열을 할 때 이렇게 크게 RF, 하이프, 다음에 3파장 다이오드 레이저 근데 요새 최근에 하나씩 더 나오고 있는 게 마이크로웨이브 그 다음에 이 체외 충격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리프팅 장비의 원리를 가장 기본적으로 설명하면 열에너지든 빛에너지든 다음에 응고점이든 안으로 무리 없이 넣어주는 게 EBD의 원리잖아요. 얼마나 표피에 문제를 두지 않고 더미스나 내가 원하는 레벨에 아니면 그 범위에 에너지를 잘 주는가 요거는 이제 체외 충격파거든요. 아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옛날에 요로결석 그 다음에 이제 관절 치료할 때 정형외과 가면 두두두두 거리는 체외 충격파로 도수 치료를 해주죠. 그 체외 충격파가 관절을 자극해서 인대 같은 데 재생을 요도하고 그리고 거기 있는 마이크로 칼시피케이션을 깨주는 역할을 하죠. 우리가 얼굴에는 유지인대가 있잖아요. 얼굴에 있는 유지인대에 이 체외 충격파를 넣으면 인대를 두두두 두드려져 가면서 이제 거기 있는 인대의 재생을 유도하는 거죠. 원장님, 그 충격파가 얼굴 안으로 들어가면 하이프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안쪽에 결국 에너지를 전달해줘가지고 타이팅이라든가 어떤 콜라겐을 생성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어떤 위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타겟 지점을 이렇게 잡을 것이냐, 커버레이션 포인트를 잡을 것이냐, 모노폴라로 피부에서부터 에너지를 많이 집중하고 안쪽보다는 표피 쪽에 집중을 하느냐, 아니면 롱펄스 계열이라든가 3파장 같은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균일하게 굽느냐. 충격파 같은 경우는 이것과 좀 다르게 어떤 하이프보다는 좀 더 넓고 3파장보다는 조금 좁은 그리고 대신에 이 깊이를 전층을 좀 노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원장님은 저기 하이퓨에 대가시고 뭐 울세라 뭐 메인 키닥터시니까 여쭤보면 하이퓨는 하나의 응고점을 만들잖아요. 하이퓨의 시술 간격에 관해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어느 정도를 보통 얘기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충분한 라인을 이렇게 시술 받았다. 보통 이제 600, 800, 1000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 하면은 대략 1년 정도의 간격을 두죠. 그런데 이제 국산 장비들은 그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3개월에서 6개월 샷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좀 더 끊어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야 얼굴 판이 전체적으로 오그라드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격파를 생각하면 이제 겉을 멀쩡하게 하고 어느 한 안에 지점을 때리는데 하이퓨는 아주 작게 응고점이 생기는 거죠. 한 번에 보통 한 몇 도트나 찍히죠? 보통 한 18개 전후로. 그 하나의 코아뷸레이션 포인트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디바이스 퀄리티에 따라 다른데 울세라가 주장하는 거는 대략 한 1mm 전후. 그러면 쉽게 말해서 하나의 1mm의 코아뷸레이션 포인트를 만드는 건데 1mm 사이즈의 원형. 근데 이 충격파는 표피를 뚫고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코아뷸레이션 포인트보다는 훨씬 큰 충격파를 만들어서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겉에 표피를 많이 건드리지 않고 안을 망치로 두드리는 이런 충격파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조직의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엄청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 안을 계속 두드려서 때려주니까. 그러면 약간 경락받는 느낌하고 좀 비슷하다고? 경락의 원리랑 대부분 비슷하지만 경락을 집약적으로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빈번하게 자주 해도 크게 문제가 없죠. 다만 이제 잇몸 같은 데를
했을 때 임플란트 해놓은 데나 이렇게 이빨 씌워놓은 데가 좀 울리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손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을 때 환자가 이게 느낌이 있죠. 근데 그 느낌이, 그러니까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고 이렇게 손목이나 인대 같은데 이렇게 대고 해보시면 뜨겁지는 않고 열 에너지는 아니니까 충격파니까 인대가 드드드 울리면서 우리가 손으로 꾹 누르면 아픈 듯한 통증이 한 자리에서 오래함은 있고요. 이건 술자의 경험에 따라서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 게 선택과 집중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면은 얼굴을 전체적으로 고르게 두드리느냐, 내가 인대만 찝어서 두드리느냐. 우리가 보통 장비를 쓸 때는 한쪽에 오래 있으면 스크래치가 나거나 뻔을 입거나 아니면 너브 손상이 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류의 데미지가 없죠. 그래서 이걸 파샤 리프팅이라고 하는데, 파샤를 자극하면 어떤 효과 때문에 얼굴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세요? 파샤 주변이 아무래도 서큘레이션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물리적으로 자극을 하면은 순환이 잘 되면서 그 주변에 우열돼 떠 있는 게 좀 컨제스천이 풀려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슬림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그래서 컨제스천이 풀려서 우리가 요 뒤쪽 부분, 여기를 우리가 마이크로웨이브로 해줄 때도 수분을 날려주니까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하수구를 뚫어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침샘이나 이쪽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슬림해지는 이펙트가 굉장히 편하고 쉽게 나타나요. 이게 남자들에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일단은 크게 불편하지 않으시니까 그 빔이나 레이저의 따끔따끔함을 남자분들이 잘 못 참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류의 통증이 아니라서 약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은 파라미터도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심플해요. 그리고 보통 한 사람의 3.55Hz로 파워도 그렇고 3,4천 줄, 한 사람당 10분 정도, 그리고 시술 간격은 2주에서 3주, 5회 정도. 약간 뭔가 헤비한 레이저로 몇 개월씩 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안으로 해서 가볍게,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고기를 다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고기를 잘 다져놓으면 양념이 잘 배듯이 이거와 장비를 같이 조합하면 그 장비의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떤 장비랑 결합하면 좀 좋은 것 같은가요, 정 원장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산파장이랑 같이 쓰면서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이제 하이프로 쓰긴 하는데, 이게 우리가 리프팅 레이저랑 했을 때 리프팅 레이저들은 대부분 좀 헤비하잖아요.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환자분들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라포를 쌓아가는 과정에선 좀 더 빈번하게 보는 것도 괜찮은데, 그런 의미에서 약간 라이트하고 가볍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노화에 되는 근본의 원인을 치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파샤 쪽을 자극해서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그 외 뭐 성장인자나 서브스탄스 P나 이런 게 또 분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림프 순환을 굉장히 빠르게 촉진시키니까 이쪽이 부은 분들을 가볍게 풀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실리프팅 같은 조금 공격적인 시술을 하기 전에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준비 운동 같은 개념이랄까? 중요한데 이제 소모품 가격이 굉장히 요새 스트레스인데 네. 소모품이 있나요? 소모품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죠. 미세하게 트랜스듀서가 약간 파이프에 물 차는 것 같은 트랜스듀서인데 그 차는 속도도 그렇고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파샤 리프팅이라고 해서 요새 또 새로운 컨셉의 장비 있으면 환자분들이 얼굴이 울퉁불퉁한 부분이나 아니면 좀 부은 부분을 해줬을 때 편하고 쉽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장비. 그렇게 해서 체외 충격파도 이제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나오는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예, 다음에도 좋은 장비가 있으면 다시 또 안내를 해드리고, 저희는 장비 사용 설명과 여러 제품의 정보를 드리는 의학 정보 유튜브입니다. 닥터 가이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